루비오는 워싱턴에서 외교적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다 시우바가 이끄는 브라질을 자신이 말하길 다시 미국과 함께 걷기 시작한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큰 예외로 만들었습니다. 이 발언은 2026년 6월 2일 화요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증언하는 동안 더크슨 빌딩에서 나왔으며 브라질리아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지역의 1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안보, 경제,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 백악관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반면 브라질 정부는 이 그룹 밖에 있으며 워싱턴이 문제로 간주하는 정부들과 함께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공식적으로 단절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룰라의 브라질을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범주에 올려놓았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룰라의 브라질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왜 워싱턴은 이 발언으로 브라질리아를 고립시켰을까요? 앞으로 이 포위망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을 고려해보세요. 여기서는 매일 이런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 자격으로 미국 상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며 이 반구가 미국과의 새로운 밀착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워싱턴과 안보 및 경제 번영을 위해 협력할 의지가 있는 우방 국가들의 연합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그는 예외 국가들을 분리해서 언급했습니다. 니카라과, 쿠바, 베네수엘라, 구스타보 페트로가 이끄는 현 콜롬비아 정부, 그리고 강하게 브라질을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국무부 예산에 관한 공식 청문회에서 나온 것으로 모든 단어가 외교 정책의 신호가 되는 환경에서 신중하게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룰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루비오는 백악관이 이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본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국무장관은 미국이 20년간의 방치 끝에 중국과 다른 글로벌 강대국들이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동안 이 새로운 동맹 네트워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시각에서 이러한 진전은 여러 국가들을 무역, 신용, 기술, 인프라를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하는 정권들에 위험하게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브라질도 이 부정적인 목록에 올랐는데 룰라 정부가 자율성을 내세우면서도 베이징에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위기에서 미국의 행동을 비판하고 트럼프와의 밀착을 일반적인 상업 협상으로 취급합니다. 루비오는 백악관에겐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은 항구, 에너지, 기술, 광업, 비판, 조직범죄, 국제포럼에서의 투표,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뒷마당에 있는 중국의 존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룰라의 브라질은 미국의 판에서 벗어난 조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발언은 또한 무역 긴장이 한 단계 높아진 바로 그날에 일어났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기업의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관행을 지적하는 조사에서 여러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의 징벌적 관세를 제한했습니다. 이 조치는 디지털 무역, 지적 재산권, 에탄올 시장 접근권, 우대 관세, 전자결제, 환경 문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육류, 커피, 석유, 금속, 희토류,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은 새로운 제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 대표는 이번 조치를 미국 무역을 제한하는 관행에 대한 필요한 대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정치적 동기를 파악하려 했지만 워싱턴에서는 이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7월 1일까지 공개 의견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청문회는 7월 6일로 예정되어 있고 결정은 7월 15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루비오의 발언은 외교, 무역, 안보가 함께 움직이며 미국과 점점 멀어지고 저항적으로 보이는 브라질 정부에 맞서는 같은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룰라의 불편함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루비오가 며칠 전 이미 프리메이루 코만두 다카피탈과 코만두 베르멜류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하면서 또 다른 전선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정부는 주권을 언급하며 외부에서 강요된 조치를 거부한다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브라질 조직 범죄를 대륙 안보 논의에 포함시켰습니다. 브라질 내 범죄 조직들을 단순히 내부 문제로 다루는 대신
워싱턴은 이러한 조직들을 마약 밀수, 자금 세탁, 미국 영토와 연관된 폭력 등 지역적 위협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트럼프 정부가 단순한 논리로 미국의 중남미 권위를 재건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에는 우호적으로 다가가고 적대적인 정부에는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마르코 루비오는 쿠바와 니카라과를 언급했는데 이 두 정권은 워싱턴이 미국의 적들과 연합한 독재 정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역 불안정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베네수엘라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를 문제적인 지도자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룰라의 브라질을 이 대화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브라질이 선거 주기 한가운데 있다는 점을 덧붙였지만 그 언급이 메시지를 완전히 덮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선거 이후에 무엇이 바뀔 수 있는지 주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룰라는 트럼프와의 관계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려 하고 있습니다. 5월에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3시간 넘게 만나 관세, 무역, 핵심 광물, 조직범죄, 안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 만남은 실무 그룹을 만들었지만 교착 상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루비오의 발언과 새로운 관세 제한으로 미국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회의는 입장을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요구는 이후 공개적으로 상원 앞에서 외교수장이 브라질이 자연스러운 동맹국 그룹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진출이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번 화요일에 브라질을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했고 브라질산 육류 구매를 확대할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날 워싱턴이 무역 압박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룰라 정부에게 이것은 다각화 홍보 소재가 됩니다. 트럼프와 루비오에게 이것은 베이징이 경제적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브라질 정부가 미국의 전략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확인이 됩니다. 중국은 사들이고 자금을 대고 협상하고 정치적으로 보상합니다.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 최대 경제국이 중국의 이익이 이 반구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루비오의 발언은 오래된 인식을 강화하기 때문에 브라질 보수층과 소통합니다. 룰라는 자신을 글로벌 중재자로 내세우려 하지만 결국 워싱턴에 도전하는 정부들과 블록에 더 가까워집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이 지역에 미국의 우호적인 지도자들이 많고 브라질이 예외라고 말할 때 그는 냉혹한 정치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우파는 여러 방면에서 전진하고 있는 반면 브라질리아는 트럼프를 불신하고 미국의 동맹국들을 비판하며 정당한 압력을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부르는 외교에 갇혀 있습니다. 다음 움직임은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교적으로 이타마라티는 문을 닫지 않으면서도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역에서는 브라질 기업들이 7월에 공개 청문회와 공청회를 지켜보며 25% 관세가 민감한 분야에까지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보 측면에서는 파벌들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협력, 금융 추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연결된 범죄 조직에 대한 조치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라틴 아메리카를 잊혀진 지역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비오가 상원에서 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은 정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워싱턴이 자기 편으로 다시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지역에서 불편한 예외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입니다. 제 목적은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해보세요.